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올림피스 12주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두 번째 헤르메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가 로마 신화로 가면은 메르큐리우스가 됩니다. 메르큐리우스. 제우스의 전령 신이죠.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명령을 전하는 제우스의 전령 신이에요. 그러면서 상업의 신이면서 달변의 신이기도 합니다. 상업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관되어 있는 거죠. 상업의 신이면서 달변의 신이죠. 헤르메스의 상징은 페타소스라고 불리는 날개에 달린 모자예요. 페타소스. 그 네이버 옆에 보면은 날개 달린 모자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페타소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어디 가서 써먹게. 페타소스. 날개 달린 모자. 또 날개 달린 신발 같은 것들. 이게 헤르메스의 상징이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헤르메스가 뭘 갖고 다니냐면은 이 홀이 있어요. 홀, 지팡이. 근데 그 홀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독수리 날개 모양이 있고, 그리고 그 지팡이는 몸체는 뱀이 휘감고 있어요. 독수리는 제우스만 가지고 있는 새거든요. 신조. 신들마다 자기를 상징하는 새들이 있어요. 제우스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 어디든지 다니잖아요. 그렇죠. 뱀은 땅과 땅 속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갖고 다니는 그 홀 자체가 제우스는 하늘부터 땅 속까지 다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땅 속은 아무나 못 가요. 여기는 하데스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헤르메스만 갈 수 있어요. 헤르메스는. 헤르메스는 전령신으로서 못 가는 곳이 없는 그런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되게 유명한 여인인데. 판도라예요. 판도라. 판도라는 상자 이름이 아니에요. 여자의 이름이지. 근데 이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판도라가 상자 이름이잖아. 상자 이름이 아니에요. 여인의 이름이지.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남성 가부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 이 여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사실은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낼 때 이건 사실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여자를 보낸 거예요. 여자를.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들이 다 힘을 합쳐갖고, 정말 이 모든 신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합쳐갖고 만든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겠죠. 그러면서 그 신들이 막 다 선물을 하나씩 줘요. 선물을 이 여인을 위해서. 그때 헤르메스가 준 선물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남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줘요. 또 하나, 호기심을 헤르메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뭐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자체가 인류 사회가 항상 남성 중심적이었고 가부장적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부장 사회에서도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있었고, 그런 의식이 반영된 게 이 신화 안에 있는 거죠. 여자한테는 남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신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판도라가 나중에 열지 말아야 될 상자를 열잖아요. 왜? 남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헤르메스에게 받았지만 또 뭐 받았어요? 호기심을 받았잖아. 그걸 여는 바람에 이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인 거죠. 하여간 헤르메스는 그렇다고 해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제우스의 전령이죠. 근데 그게 제우스가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는 심부름꾼이 따로 있어요. 바로 앞에 보이는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라고 해요. 이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비가 오면 무지개가 생기죠. 근데 그거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그 무지개가 생기면 신이 인간에게 뭔가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거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신의 전령이구나. 그래서 이 이리스는요, 제우스가 말하는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해요. 더 붙이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아요. 근데 헤르메스는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제우스가 명령하지 않아도 제우스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저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는 전령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입장은 되게 좋죠.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기 참 치졸해. 부끄러워. 근데 헤르메스가 딱 알고 이거 원하시는구나 해서 알아서 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좋기도 하겠지만 나쁘게 보면 나쁜 거죠 또. 왜냐면은 범죄자들 보면은 대부분 두목들이 나쁜 짓 하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범죄 두목들이 정확하게 너 누구한테 나쁜 짓 해 그렇게 시키지 않죠. 대충 그냥 쟤 요새 참 보기 싫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인 거. 헤르메스는 그거에 아주 능통했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달변의 신, 능숙한 신, 상업의 신. 그러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만 딱 봐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가 왜 헤르메스의 이 모자였던 페타소스를 자기 상징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뭔가를 물었을 때 답변해 주는 거, 그런 걸로 유명한 거잖아. 서로 간에 지식인들. 그러니까 마치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전령으로 뭔가를 정보를 주기도 하고 가져오는 것처럼 이 네이버가 헤르메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레토 여신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쌍둥이 신이 있죠. 아주 유명한 태양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태양신 아폴로는 굉장히 그리스나에 나오는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고 훈남이고 거의 완벽한 신이에요. 완벽한 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아폴론 신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아폴론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폴론의 자식. 아폴론이 자기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가 아폴론 때문에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 아우구스투스 자기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폴론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신이에요. 왜? 태양신이기도 하고 또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낭만적인 신이기도 하고 또 의술의 신이기도 하고 예언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뭐 다재다능한 신이죠. 나사에서 달 탐사 로켓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아폴로라고 했잖아요. 아폴로 몇 호 그렇게. 그거 뜻이 뭐예요? 아폴로가 태양신인데 이 우주선이, 이 우주 로켓이 태양계의 신비를 밝혀줄 거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예요. 아폴론의 상징은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석상이 많잖아. 그쵸? 석상 딱 봤을 때 이게 누군지 모를 수 있지만 그리스 나라 아는 사람들은 딱 보고 이건 누구다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자기들 심볼이 있거든. 아폴론의 심볼은 뭐예요? 첫째, 왕관인데 금관이 아니고 월계관. 보통 신들은 다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들 중에서 거의 3명의 신 정도가 월계관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곡식이라든가 자연적인 것들로 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폴론.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 쓰고 있잖아요. 디오니소스는 포도동클 쓰고 있고, 데메테르는 곡식으로 된 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월계관. 또 하나는 아폴론이 갖고 다니는 화살이 있어요. 활의 명수거든요. 아폴로는 활의 명수예요. 그의 쌍둥이 자매인 아르테미스도 활의 명수고, 둘 다 아주 활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활을 갖고 다니면 화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살을 두는 통이 있거든요. 통. 그 통에 있는데 지금 이 석상에 보면은 뒤에 통에 있죠. 이 통이 그냥 통이 아니고 그 통을 두르고 있는 뱀이 있어요. 델포이에 있었던 피톤이라고 부르는 이 구렁인데 그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화살통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이런 괴물을 잡은 다음에 그 괴물을 자기들의 몸에 착용을 해요. 헤라클레스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네메이아의 사자라고 아주 전설적인 무서운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를 헤라클레스가 때려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죽을 본인이 쓰고 다닌단 말이야. 이 사자를.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뭐예요? 승리의 기념품이죠. 이것처럼 아폴론도 그 피톤을 잡아서 자기 기념품으로 화살통에다가 이렇게 장식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아폴론의 상징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사랑의 신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랑.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신화가 아주 중요해요. 사랑. 신과 신의 사랑, 신과 인간의 사랑, 신과 님프의 사랑.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다 그 사랑에서 비롯돼가지고 막 퍼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남봉꾼인 거예요. 막 아무 신이건 인간이건 님프건 만나서 사랑을 해야지 뭔가 스토리가 전해지고 그 스토리에서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에서. 마찬가지로 아폴론도 그 사랑이 중요한데 제우스와 다른 거는 제우스는 여인과 사랑을 해요. 그 여인도 제우스를 사랑해. 많은 경우. 물론 아닐 경우도 많지만. 근데 아폴로는 이렇게 늠름하고 잘생기고 멋있는데 되게 많은 경우 여인들이 아폴론을 거부하거나 배신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랑, 아폴로는 상처받은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많죠.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월계수 같은 것만 하더라도 월계관만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다프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프네가 아폴론이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큐피트가 에로스이죠. 에로스 큐피트의 화살을 맞으면 황금 화살이 있건 못 화살이 있는데 황금 화살을 맞으면 이걸 맞고 처음 눈을 떴을 때 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노스로 된 납으로 된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본 사람을 증오하게 돼요. 근데 큐피트가 화살 두 개를 동시에 쓴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아폴론에게 황금 화살, 하나는 다프네에게 놋 화살, 납 화살. 근데 둘이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는 열렬히 사랑하는데 다프네는 열렬히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아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래갖고 쫓아가갖고 잡으려는 순간 본인이 기도를 해갖고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안기느니 나무가 되어버리겠다 해서. 근데 그 나무가 월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월계수의 입을 따가지고 월간을 만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면서 항상 다프네에 대한 사랑을 본인이 항상 머리에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월계수를 만들어갖고 본인이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낭만적인 신이에요? 이렇게 미워하는데. 이게 월계수. 근데 슬픈 사랑이죠. 슬픈 사랑이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다프네도 그래요. 그런데 또 인간. 다프네는 님프예요. 님프. 요정이에요. 반면에 인간 중에 코로니스라고 있어요. 코로니스도 아폴론과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은 인간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흰색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여인을 막 감시를 해요. 다른 행동 안 하나. 근데 코로니스가 아폴론을 배신하고 간통하는 걸 이 까마귀가 봐요. 그래서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아폴론이 화가 나갖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죽여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후회하죠. 그래서 까마귀를 원망해. 왜 고자질을 했느냐. 그래서 그 흰털을 어떻게 만들어요?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그래서 까마귀가 검은색인 거예요. 이 신화에 의하면.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여인이 임신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거를 끄고 그 배를 갈라서 아이를 빼내죠. 그 아이가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의술의 신이죠. 그러니까 신들의 능력이 세습된다고 했잖아요. 아폴로는 보통 태양신이라고 많이 하지 의술의 신이라고는 안 해요. 의술에도 주관하지만 의술의 신은 누구예요? 아스클레피오스예요.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의술을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폴로에게 받은 거야, 아폴로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들이 다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것도 당시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외과 의술이 뛰어났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까는 머리를 깼는데 지금 어딜 깼어? 배를 갈라잖아, 배를. 제왕절개를 한 거 아니에요. 제왕절개를.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또 아폴로를 사랑했던 여인 중에 여자예요. 카산드라가 있어요. 카산드라. 전 이 얘기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카산드라. 카산드라가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트로이 측의 공주 아니에요. 근데 이 카산드라가 아폴로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폴로는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아폴로한테 뭘 받냐면 예언의 능력을 받아요. 예언의 능력. 그래서 카산드라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능력만 받고 카산드라가 갑자기 아폴로를 딱 모른 척하네. 아폴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가 나한테 능력을 받고 모른 척해? 근데 신이 능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그 아폴로는 자기가 준 예언의 능력을 뺏을 수는 없지만 대신 다른 걸 뺏어요. 다른 걸. 뭔지 아세요? 설득력을 뺏어요. 설득력을. 그래서 카산드라가 예언한 걸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날 때 그 파리스 왕자가 헬레나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헬레나 때문에 트로이가 망할 거다 막 예언을 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트로이 목마 들어봤죠? 트로이 목마가 들어와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트로이 목마를 보고 저 트로이 목마가 들어오면 우리가 망한다 예언을 해. 근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트로이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트로이를 망하게 한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잡혀가지고 그리스로 같이 가. 그리고 아가멤논과 살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미래를 보지요. 뭐예요? 아가멤논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처. 그 본처에 의해서 아가멤논이 잔인하게 죽을 거 알아. 근데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아가멤논과 본인이 그 부인 때문에 잔인하게 죽으면서 비극으로 끝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비극적인 여인이 카산드라. 이것도 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폴로가 관련된 이 실패한 사랑의 이야기가 관련된 거죠. 또 한 명 그리스 로마 신화의 12주신 중에 한 명은 아폴론의 쌍둥이 남매인 아르테미스입니다.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달보다도 사냥과 들짐승들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상징은 항상 활을 차고 다니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슴이 같이 있죠. 근데 이 여인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까 아테네와 함께 천서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아테나는 지혜의 신이 그 전쟁의 의로운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천서신인데 굉장히 히스테리가 있어요. 아테나는 히스테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는 히스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뭐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혹은 본인들 스스로도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못하면 노처녀들이 히스테리가 있다고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노처녀 히스테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의 이야기나 이런 소스가 사실은 아르테미스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뭐에 예민하냐면 처녀성과 아주 예민해요. 처녀성. 여자가 처녀성을 잃는 거. 그리고 그 처녀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징계하는 아주 무서운 여인이에요. 이 아르테미스가 로마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디아나 여신. 에페소스에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유명한 신전이 있고 그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디아나가 영어로 하면 다이아나 아니에요. 다이아나. 그 다이아나가 바로 아르테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히스테리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자기의 처녀성과 관련된 이 히스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타이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냥을 하는데 그냥 정말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와 그 님프들을 본 거예요. 우연히. 놀래서 서 있더니 아르테미스가 지금 뭘 하냐면 그림에서 물을 지금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물 뿌리는 여인. 저 물 뿌리는 여인이 아르테미스예요. 지금 여기 왕관 보면은 달 모양의 초승달 모양 하고 있잖아. 아르테미스. 그래서 그 물을 맞는 순간
사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암사슴이. 그래서 지금 머리에 뿔이 났죠. 사슴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슴이 되어가고 놀래가고 도망치니까 본인이 데리고 왔던 사냥개들 있죠, 밑에. 사냥개들한테 물려 죽어요. 너무 잔인하죠. 이거는 자기의 알몸을 받기 때문에, 알몸. 처녀의 몸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르테미스는 몸종이 많아, 몸종이. ним프들이 많다고요. 그 ним프 중에 유명한 칼리스토라고 있어요, 칼리스토. 근데 문제는 제우스가 칼리스토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남봉꾼이. 근데 제우스도 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접근했냐? 제우스가 변신을 잘해, 변신을. 그래서 아르테미스로 변신을 한 거예요. 아르테미스로. 그리고 사랑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뭐예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레즈비언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이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칼리스토는 레즈비언일 수 있지. 왜냐면 아르테미스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아르테미스를 받아들인 거 아니야. 제우스인지 모르고. 근데 제우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 임신을 해요. 나중에 목욕할 때 보니까 칼리스토가 임신을 했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르테미스가 이 여인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곰으로 만들어버려요. 곰으로. 그리고 나중에 곰이 된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과 마주쳤을 때 아들이 창으로 엄마인지 모르고 죽이려는 찰나 제우스가 이건 너무했다. 진짜. 이건 너무했다 해서 안개를 보내요. 안개를. 그래서 안개로 다 가리고 그 두 모녀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별자리를 만들어요. 큰 곰 별자리, 작은 곰 별자리를 딱 만들죠. 그래서 큰 곰자리 꼬리 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북극성이 있잖아. 북두칠성. 이게 큰 곰자리거든요. 큰 곰자리.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치를 찾을 때 항상 그 기준점이 북극성으로 찾잖아. 북극성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이것도 뭐냐면 제우스가 하늘에다가 이 곰자리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우스의 아들이고 제우스가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화가 나겠어요? 헤라가 화나죠. 헤라가. 그래서 헤라가 이 두 별자리만은 여기 붙박이로, 다른 별자리는 그리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저녁에는 하늘에 있지만 낮에는 쉰다고 생각했어요. 쉰다고. 숨어가지고. 근데 북극성만은 쉬지 못하게, 이 곰자리만은 쉬지 못하게 붙박이로 하늘에 박아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북두칠성이 나온 거죠. 큰 곰 별자리, 작은 곰 별자리, 이게 그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리스 신화는 사랑과 관련된 게 많다고 했잖아요. 사랑. 그래서 제우스가 사랑하는 거. 그럼 옆에서 헤라는 막 화를 내고. 또 아폴론도 실패한 사랑이지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아르테미스 쪽으로 가면은 천어성과 관련해가지고 막 무서운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건드리면 다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방탕한데 여자들은 천어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서로 모순되는 거죠. 남봉꾼이 있는데 어떻게 천어성을 지켜? 그런데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해. 근데 여성한테 가타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늠한 여인 보면은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돌로서 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왔을 때는 뭐냐면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현장에서 잡은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근데 남자는 없잖아요. 남자는 놓아준 거 아니야. 여자만 잡아온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거죠. 그리스 신화에도. 그냥 굉장히 이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남성적인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데올로기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히스테리 신화에 갖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우스의 자녀 헤르메스와 아폴론 그리고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